유니티로 2D 플랫포머 게임 만들기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의 제목은 게임 프로그래밍 패턴 첫 번째 시간입니다. 6주차 학습 목표는 게임 프로그래밍 패턴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입니다. 솔리드 디자인 패턴에서 처음 세 가지 패턴의 개념에 대해서 익힙니다. 네, 이번에는 게임 프로그래밍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디자인 패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스 룰을 알아야 되는데, 키스는 Keep it simple stupid의 약자입니다. 가능한 한 간단하게 유지하고 바보도 알아차릴 정도로 간단하게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를 키스의 원리에 따라서 가능한 한 간단하도록 유지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디자인 패턴을 적용하려고 할 때 그것이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면 무작정 패턴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키스 룰에 따라서 적용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자인 패턴들은 키스의 원칙을 따라서 간단하고 확장 가능하게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키스는 일반적인 인문학이나 아니면 자연과학에서 오캄의 면도날로 알려진 것과도 유사합니다. 오캄즈 레이저 혹은 오캄의 면도날이라고 하는데, 철학에서의 어떤 원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두 개의 이론이 있다면 그 현상을 좀 더 간단한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바른 정답이다. 혹은 자연과학에서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가정들이 있다면 그 가정의 수가 더 작을수록 더 좋은 설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설명을 할 때 오캄즈 레이저를 적용을 해서 더 간단한 것을 선택하도록 디자인 패턴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디자인 패턴을 알아보기 전에 클래스의 계층과 일반적인 클래스 설계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클래스 개념들을 먼저 살펴보고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 패턴인 SOLID에 대해서 솔리드라고 발음하는데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래스의 계층 구조는 크게 have어 관계와 is어 관계로 나뉩니다. have어 관계는 클래스가 어떤 다른 클래스 객체를 포함하는 관계를 말하는데, 크게 association, composition, aggregation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걸 무시하고 have어 관계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is어 relationship은 inheritance, 상속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표준 표기법에서 베이스 클래스 쪽에 속이 빈 화살표를 사용을 하고요. 드라이브드 클래스 쪽에는 이렇게 화살표 없이 선으로 연결해서 상속 관계를 나타냅니다. 네, 먼저 간단한 예로 자동차를 설계하는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정의하려고 하는데, 자동차는 일반적인 K-vehicle을 상속받아서 구현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vehicle의 일반적인 속성을 K-vehicle이 가지고, 자동차는 vehicle의 일반적인 속성에다가 자동차 자체가 가지는 추가적인 속성을 가지도록 클래스를 정의하는 거죠. 그러면 K카와 K-vehicle은 상속 관계이기 때문에 is어 관계로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내부적으로 가리키는 다른 클래스 객체 타입으로, 자동차가 엔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윙을 가지고 운전자, 드라이버를 가진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클래스 내부에 엔진 타입의 언더스코어 엔진, 윙을 여러 개 가질 수 있다고 가정하면 윙의 배열 타입의 언더스코어 윙, 그 다음에 드라이버, K 드라이버 타입의 언더스코어 드라이버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K카가 엔진과 윙과 드라이버를 모두 가지는데 이것은 전부 다 해버 관계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실제로 이 객체들의 그 생명을 관리하는 시점을 보면, 예를 들면 엔진은 자동차가 없어지면 같이 없어집니다. 엔진 없는 자동차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움직이려면 반드시 엔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엔진이 없어지는 순간 자동차도 없어지는 그런 해보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컴포지션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네, 잘못 적었는데 K카가 엔진은 컴포지션 관계로, 컴포지션 관계에서는 소유하는 쪽에서 속이 꽉 찬 다이아몬드로 나타냅니다. 그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윙 같은 경우는 윙이 없어도 자동차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옵션으로 부착하는 거죠. 하지만 윙 자체는 자동차의 일부로서 존재합니다. 그런 관계를 aggregation이라고 합니다. aggregation은 잘못됐는데, K카는 윙을 aggregation 관계로 가지고요.
에그리게이션 관계는 속이 빈 다이아몬드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드라이버는 사실은 자동차와 상관이 없습니다. 자동차가 있고 드라이버가 다른 객체가 있는 거지. 근데 자동차를 구현하다 보면 드라이버를 가끔 참조해야 될 일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은 서로 관계가 없고, 그리고 K 드라이버의 생성은 자동차 내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생성되어 있고, 단지 참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K카가 드라이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일반적인 화살표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카와 드라이버 관계는 어소시에이션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소시에이션 관계에 있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set 함수를 가져서 외부에서 생성된 드라이버를 이렇게 세팅해주는 함수가 별도로 존재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표준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사용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C# 프로젝트에 Vehicle, Engine, Wing, Driver, Car을 만들었고요. 적절하게 Add인을 인스톨하면 오른쪽 버튼에서 뷰에서 뷰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왼쪽에 붙여서 해보면 클래스 프로젝트 이름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뷰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클래스 프로젝트에 포함된 모든 클래스의 다이어그램들을 그려줍니다. K카를 확장을 해보면 드라이버와 엔진과 윙을 가지고 있죠. 변수 이름 위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어소시에이션으로 클래스 관계를 그릴지 컬렉션 어소시에이션으로 그릴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에그리게이션과 컴포지션은 안 나와 있는데, 왜냐하면 변수 이름만 가지고는 이것이 컴포지션 관계인지 에그리게이션 관계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툴 등에서는 일반적으로 어소시에이션만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를 가지기 때문에 어소시에이션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K카가 드라이버를 어소시에이트로 가지도록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변경됩니다. 엔진 역시 어소시에이션으로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윙은 여러 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컬렉션 어소시에이션으로 가지도록 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하면 그림에서 이저 관계는 속이 빈 화살표로 그려지고요. 어소시에이션이나 해버 관계는 화살표로 그려지는데, 에리티, 그러니까 개수가 2개 이상일 때는 이렇게 화살표를 2개 그려서 어떤 관계인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파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것과 더불어서 이것은 이제 클래스 간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저 관계와 해부 관계를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제 현업에서 이제 그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게임을 개발해 보면 많이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메서드가 아닌데, 메서드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에 속한 함수이죠. 그래, 클래스 펑션, C++에서는 클래스 펑션, 일반적인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랭귀지에서는 메서드라고 하는데, 메서드가 아닌 것을 메서드로 구현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언뜻 보면 메서드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거를 위해서 제가 프린시플을 2개를 디파인 해봤는데요. 첫 번째 프린시플은 뭔가 하면, 원리는 뭔가 하면 컨트롤러 프린시플이라는 거, 컨트롤러의 원리라는 겁니다. 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다루는 조작은 클래스의 메서드가 아니라 클래스의 외부 컨트롤러 클래스로 분리해야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하면 이 메서드가 클래스에 관한 것인지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컨트롤하는 것인지를 구분해 줍니다.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컨트롤하기 위한 메서드는 비록 그 클래스와 관계가 있지만 클래스의 메서드가 아니라 외부 클래스로 분리하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함수로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클래스로 만들어진 특정한 인스턴스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조건들은 외부 조건들을 검사하거나 외부 클래스를 접근하거나 아니면 외부 클래스로 만들어진 인스턴스를 접근하거나 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특정한 클래스의 메서드가 다른 클래스와 굉장히 연관관계, 커플링이라고 하죠. 커플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커플링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외부로 빠져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클래스의 메서드를 생각을 해보면 클래스의 메서드라는 것은 그 클래스로 생성된 특정한 인스턴스와 상관없이 그 클래스가 가지는 고유한 것들을 정해주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 클래스로 만들어진 특정한 인스턴스를 다루는 것은 비록 그 클래스의 인스턴스이지만
클래스와는 상관이 없고 인스턴스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메서드로 구현하면 안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레이싱 게임을 만드는데 자동차 클래스와 자동차 컨트롤러 클래스를 구분해서 구현해 줘야 됩니다. 자동차를 조작하거나 운전하는 것들은 자동차의 메서드가 아니라 카 컨트롤러라는 별도의 클래스를 만들고 자동차 인터페이스를 API를 사용을 해서 카 컨트롤러에서 자동차를 만들도록 구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캐릭터 컨트롤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캐릭터 자체가 가지는 기능들이 있지만 캐릭터 자체를 조작하는 것은 캐릭터 컨트롤러라는 별도의 클래스로 만들고 캐릭터가 제공하는 API를 이용을 해서 캐릭터 컨트롤러 클래스를 작성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룰은 제가 이름 붙이기를 인스턴스 메서드 원리라고 붙이는데요. 인스턴스 메서드 프린시플이라고 하는데 클래스 타입의 특정한 인스턴스에 대한 동작은 메서드로 구현하면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보면 클래스 타입의 특정한 객체를 만듭니다. 똑같은 예를 들면 플레이어를 만들었는데 플레이어가 4개 만들어졌어요. 근데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는 특정한 플레이어가 내가 조정하는 플레이어일 수 있습니다. 3명은 다른 플레이어고 그 특정한 그 플레이어는 내가 조정하는 마이 플레이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 플레이어를 조작하는 함수들을 클래스의 메서드로 일반적으로 구현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이 플레이어를 조작하는 함수는 클래스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 클래스의 특정한 인스턴스, 나의 인스턴스와 관계된 거기 때문에 인스턴스를 다루는 함수이기 때문에 메서드로 구현하면 되는 게 아닌 거죠. 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만약 온라인 게임을 작성하고 있다면 메서드 함수 내에서 is my 캐릭터를 검사하고 있다면 혹은 is local player처럼 특정한 누군가를 검사하고 있다면 그것은 클래스의 메서드가 아니라 클래스 외부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캐릭터 클래스 간에 충돌을 검사하는 것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충돌 검사하고 그다음에 그 캐릭터 간의 모든 인스턴스의 충돌 검사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클래스의 멤버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충돌을 검사하기 위해서 그 클래스 내부의 메서드가 다른 클래스 특정한 인스턴스의 바운딩 박스를 참조해야 한다면 그것은 그 충돌을 검사하기 위한 다른 캐릭터의 특징들을 검사하는 거지 클래스와는 상관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의 메서드가 특정한 인스턴스를 다루는지 혹은 특정한 하나의 인스턴스가 아니더라도 인스턴스 그룹을 다루더라도 그것이 인스턴스와 관계된 건지 구분을 해서 그런 것들이라면 메서드로 구현하지 않고 외부 클래스로 빼거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함수로 구현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게임 디자인이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ICT 어플리케이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디자인 패턴 중에 하나로 솔리드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솔리드 프린시플이라고 하는데 SOLID는 단단하다라는 뜻을 가지는데 각각의 스펠링이 특정한 프린시플을 하나씩을 나타냅니다. S는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 O는 Open Closed Principle, L은 Risk of Substitution Principle, I는 Interface Segregation Principle, D는 Dependency Inversion Principle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네, 각각의 프린시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일 책임의 원칙입니다.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 네, 이것은 뭔가 하면 어떤 클래스를 정의할 때 그 클래스는 단 하나의 책임만 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클래스를 설계하다 보면 그 클래스가 어떤 특정한 하나의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확장되다 보면 여러 개의, 2개의 혹은 3개의 클래스와 상관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추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클래스가 원래 설계된 목적 하나만 가지도록 클래스를 설계해야 됩니다. 싱글 리스폰시빌리티 프린시플은 꼭 클래스 설계뿐만 아니라 함수 설계 그리고 변수 사용에도 적용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하는데 함수를 정의하다 보니까 비슷한 류의 함수를 약간만 변경하면 이 기존의 함수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함수를 새로 정의하기보다는 그 함수에 파라미터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시그너처를 변경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함수를 확장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함수가 하는 일은 함수의 한 가지 일만 하도록 하고 필요로 하다면 서브 함수로 나눈 다음에
그 서브 함수를 이용해서 각각의 한 가지 기능으로 함수를 정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함수에 대한 싱글 리스폰시빌리티 프린시플이고요. 그리고 변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수를 선언한다면 변수는 오로지 한 가지 목적으로만 사용을 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잘못 사용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파라미터로 받은 변수를 임시 변수에 저장을 한 다음에 밑에서 포루프를 돌려야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임시 변수는 한번 사용이 되고 포루프 전에서 포루프 이후에는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임시 변수로 사용한 t 변수를 포루프의 인덱스 변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코드를 유지 보수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템퍼러리로 사용한 변수는 템퍼러리로만 사용을 하고 인덱스 변수는 새로운 인덱스 변수 i를 선언해서 한 개의 변수가 하나의 역할만 담당하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 설계뿐만 아니라 함수 설계, 변수 사용에 있어서도 싱글 리스폰시빌리티 프린시플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니티 게임 엔진을 사용하면 유니티 게임 엔진은 이미 싱글 리스폰시빌리티 프린시플을 잘 지키도록 컴포넌트 형태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게임 오브젝트에 메시 필터라는 컴포넌트를 붙이면 3D 모델을 참조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합니다. 렌더러 컴포넌트는 3D 메시를 렌더링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고 트랜스폼 컴포넌트는 스케일, 로테이션, 포지션 값을 유지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합니다. 리지드 바디는 피직스 시뮬레이션에서 리지드 바디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유니티의 컴포넌트 모델은 싱글 리스폰시빌리티 프린시플을 아주 잘 따르고 있는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서 싱글 리스폰시빌리티 프린시플을 적용하지 않은 예를 보고 이것을 적용해서 SRP를 어떻게 적용해서 리팩토링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가 있고 플레이어가 내부적으로 오디오와 입력과 무브먼트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언리팩터드 플레이어는 모노 비헤비를 상속받아서 구현되어 있는데 인풋과 관계된 변수, 위치와 관계된 변수, 그리고 오디오와 관계된 변수들을 가집니다. 스타트 함수에서는 오디오 소스를 받아서 on 트리거 엔터에서는 오디오를 플레이하도록 구현됩니다. 업데이트 함수에서는 입력도 처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오디오 입력과 다음에 무브먼트를 똑같이 처리하도록 이렇게 업데이트 함수가 복잡하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간단한 플레이어라면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플레이어가 담당하는 각각의 오디오 기능과 인풋 기능을 별도로 분리한다면 훨씬 더 유지 보수가 쉬운 코드가 됩니다. 네, 그래서 SRP를 적용한 예를 보면요, 플레이어가 3개의 컴포넌트를 가지도록 구현됩니다. 플레이어 오디오, 플레이어 인풋, 플레이어 무브먼트. 그리고 스타트 함수에서는 오디오와 인풋과 무브먼트를 가지도록 구현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함수에서는 오디오와 인풋과 무브먼트를 각각 업데이트하도록 구현이 되겠죠. 이렇게 분리하면 만약에 캐릭터에 무브먼트에 이상이 있어서 플레이어를 수정해야 한다면 플레이어 클래스를 보지 않고 플레이어 무브먼트 클래스만 보면 되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쉬워지는 코드가 됩니다. 유니티로 프로그래밍을 해보면 이런 것들을 가장 쉽게 어기는 경우가 UI와 플레이어를 합치는 경우 혹은 애니메이션과 플레이어를 합치는 경우입니다. 보통 애니메이션은 플레이어를 애니메이션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과 관계된 코드가 플레이어 내부에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플레이어 애니메이션과 플레이어를 구분하면 게임 로직과 애니메이션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훨씬 유지 보수가 쉬운 코드가 되고요. 그리고 UI와 커플링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플레이어가 어떤 액션을 하면 그 액션이 UI 스코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플레이어 코드 내부에서 UI 코드나 UI 위젯을 접근해서 수정하는 코드가 존재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플레이어와는 상관없는 UI를 접근하게 되는 거니까 커플링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분리해 주는 게 맞게 됩니다. 네, 이렇게 SRP를 적용을 하면 리더빌리티가 증가합니다. 훨씬 읽기 쉬운 코드가 됩니다. 그리고 확장이 가능해집니다. 무브먼트나 오디오를 별도로 확장하는 게 가능해지고요. 리더빌리티와 확장 가능과 더불어 또 재사용성이 훨씬 증가되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SRP를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솔리드 원칙의 두 번째 원칙은 O인데요. Open Closed Principle이라고 합니다. Open Closed Principle은 확장에는 오픈되고 그다음에 변경에는 closed되게 클래스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확장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클래스를 변경하는 것은
외부에서 변경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오픈 클로즈 프린시플이라고 하는데요. 면적을 계산하는 에어리어 캘큘레이터 예를 통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리어 캘큘레이터가 있어서 렉탱글의 에어리어를 계산을 하고 서클의 에어리어를 계산합니다. 렉탱글 에어리어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에어리어를 리턴할 수 있고요. 서클의 에어리어는 파이 r 제곱이기 때문에 r 곱하기 파이 해서 에어리어를 리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렉탱글은 위드스와 하이트를 가지게 되고 서클은 레디어스만 가지면 되겠죠. 그러면 에어리어 캘큘레이터는 내부에서 렉탱글을 파라미터로 받아서 받는 함수, 그리고 서클을 파라미터로 받는 함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둘 다 접근해야지 풀이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어떤 다른 도형에 대해서 또 면적을 계산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마다 에어리어 캘큘레이터에 메서드를 추가를 해서 계속적으로 에어리어 캘큘레이터가 변경되게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픈 클로즈드 프린시플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오픈 클로즈드 프린시플이나 솔리드에서 사용하는 모든 프린시플들은 기본적인 클래스 관계 그리고 have 관계를 잘 해석하면 가능합니다. 네. 리팩토링된 방법은 에어리어 캘큘레이터가 서클과 렉탱글을 바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서클과 렉탱글이 공통 조상으로 가지는 쉐입 클래스를 베이스 클래스로 가집니다. 그리고 에어리어 캘큘레이터는 벌추얼 함수로 getArea를 가지고 getArea는 shape 함수만 가집니다. 그리고 shape에는 calculate area가 가상함수로 선언되어 있어서 shape를 상속받은 서클과 렉탱글은 각각의 area를 계산하도록 만듭니다. 코드를 보면 area calculate는 getArea에서 구체적인 도형 타입은 모릅니다. shape만 받고 shape의 가상함수인 calculate area만 호출을 하죠. 그리고 shape은 abstract 펑션으로 calculate area를 가지고 있어서 shape를 상속받은 각각의 렉탱글과 서클은 구체적인 calculate area를 구현하게 됩니다. abstract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했기 때문에 오버라이드 키워드를 붙여줘서 구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현하면 새로운 도형이 추가되더라도 에어리어 캘큘레이터 인터페이스는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도형을 정의하고 그 도형이 쉐입에서 상속받도록 한 다음에 적절하게 캘큘레이터 에어리어를 구현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의 클래스와 기존의 구현을 건드리지 않고 인터페이스를 건드리지 않고 새로운 클래스를 추가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네, 이렇게 클래스의 상속 관계를 이용을 해서 일반적으로 오픈 클로즈드 프린시플을 구현을 합니다. 네, 다음 원리는 리스코프 치환의 원리입니다. 리스코프 서브스티튜션 프린시플이라고 하는데 이 리스코프는 위키를 찾아보면 바바라 리스코프라는 사람의 이름인데 어떤 강연에서 이걸 이제 키노트로 발표를 했는데요. 그 이후로 이 원리를 리스코프 치환의 원리라고 합니다. 네, 이것은 뭔가 하면 derived 클래스가 있어서 그 derived 클래스를 베이스 클래스로 대치했을 때 또 이상 없이 그 코드에 수정 없이 그게 동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요.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클 카와 트럭을 정의하기 위해서 카와 트럭이 가지는 공통적인 비클 속성을 비클 베이스 클래스에 정의했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비클을 베이스 클래스로 가지고 이 비클은 go forward, reverse, turn left, turn right를 멤버 함수로 가집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는 적절하게 어떻게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왼쪽 오른쪽으로 회전할지를 카 클래스와 트럭 클래스가 상속받아서 구현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vehicle 클래스의 내부 멤버로 go forward, reverse, turn right, turn left가 존재하게 되고 카는 적절하게 이런 것들을 오버라이딩해서 구현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제 어떤 게임을 턴 베이스드 기반의 게임을 만드는데 보드상에서 이제 유저의 선택에 따라서 턴별로 어떤 비클을 움직이도록 하는 그런 게임을 만든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도로라면 도로에서 자동차가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왼쪽으로 회전하고 오른쪽으로 회전하고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근데 움직이는 비클에는 차뿐만 아니라 기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차는 이미 정해진 선로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go forward와 go
리버스는 필요하지만 턴 레프트와 턴 라이트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베이크를 컨트롤하는 어떤 내비게이터라는 클래스를 정의를 하는데 내비게이터의 무브에서는 어떤 요청에 따라서 적절하게 베이클의 고 포워드, 턴 레프트, 턴 라이트 등을 호출하게 구현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트레인이 이 게임에 추가가 된다면 트레인에서는 턴 라이트와 턴 레프트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베이스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딩 할 것 같아서 필요하다고 정의한 앱스트랙트 함수 중에 버추얼 함수 중에요 필요 없어지는 함수가 생기는 거죠. 네, 이것은 리스코프 서브스티튜션 프린시플을 위반한 구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베이스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어떤 클래스 메서드를 구현하려고 했는데 필요 없는 메서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메서드는 공통 베이스 클래스의 비클에 존재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여러분의 클래스 정의가 리스코프 치안의 원리를 따르고 있는지 따르고 있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서브 클래싱을 하려고 했는데 필요 없는 클래스가 있어요. 필요 없는 메서드가 있어요. 그러면은 리스코프 치안의 원리를 위반하기 때문에 클래스 설계를 다시 한번 구현해 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는 앱스트랙션 베이스 클래스를 가능한 한 간단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필요한 최소한의 멤버만 메서드만 가지도록 구현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서브 클래스에서 베이스 클래스에서 정의된 가상함수를 오버라이딩 할 때는 시그너처를 바꾸지 않고 똑같이 그대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베이스 클래스에 있는 똑같은 move라는 함수가 있는데 서브 클래스에서 move2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거나 아니면 파라미터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요. 역시 리스코프 서브스티튜션 프린시플을 위반한 구현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클래스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먼저 클래스를 설계하기 전에 API를 사용을 해서 클래스 타입의 인스턴스를 조작하는 것을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해봐야 됩니다. 자동차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조작한다. 그러면 필요한 API가 있죠. 근데 그 API가 필요한데 어떤 API는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다는 걸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공통적으로 필요한 API만 베이스 클래스가 가지도록 구현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이 상속보다는 컴포지션을 사용을 하도록 더 좋아하도록 클래스 구현을 해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컴포지션은 해보로 구현을 하지만 인터페이스 상속을 이용하면 이저 관계로 보여 컴포지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예에서는 일반적인 예에서는 보면요 클래스가 AB 메서드를 가집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상속을 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 정의하기를 CD, EF를 다른 인터페이스에서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서브 클래스를 정의할 때는 기존의 베이스 클래스를 상속받아 구현하고 그 다음에 CD와 EF가 필요하다면 서브 클래스는 CD를 가지는 인터페이스 그리고 EF를 가지는 인터페이스를 가지도록 이제 상속받아서 구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상속으로 구현된 거지만 실제적인 목적은 메서드 CD를 기본 클래스에서 추가적으로 가진 형태이기 때문에 해저로 컴포지션을 구현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위에 의해서 리스코프 치안의 원리가 제대로 동작하도록 클래스를 리팩토링 해보면은요 로드 비클을 정의를 하는데 로드 비클 정의를 위해서 인터페이스로 턴어블과 무브블을 정의를 합니다. 턴어블은 왼쪽 오른쪽 턴이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무브블은 포워드와 리버스를 가지는 거죠. 그러면 로드 비클은 둘 다 가져야 되기 때문에 턴어블과 무브블을 상속받아서 구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로드 비클을 상속받아서 카를 구현할 수 있겠죠. 레일 비클은 포워드만 필요하고 턴 레프트 라이트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브블 인터페이스만 상속받아서 레일 비클을 구현합니다. 그리고 트레인은 레일 비클을 상속받아서 구현할 수 있겠죠. 네, 구현된 실제 예를 보면 로드 비클은 무브블과 턴어블을 모두 상속받아서 메서드 4개를 오버라이딩 했습니다. 레일 비클은 무브블만 상속받았기 때문에 포워드와 리버스만 상속받아서 구현을 했고 실제 카는 로드 비클을 상속받도록 구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트레인은 레일 비클을 상속받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키스는 Keep it simple stupid의 약자로 바보처럼 간단하게 코드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클래스 계층 관계에 대해서 배웠고 포함 관계와 상소 관계 그리고 포함 관계에는 aggregation, composition, association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컨트롤러의 원리와 인스턴스 메소드 원리에 대해서 배웠고 솔리드의 첫 번째 세 가지인 싱글 리스폰시빌리티 프린시플, 오픈 클로즈 프린시플, 리스코프 서브스티튜션 프린시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